우리가 이제 지구의 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계절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 무슨 차이가 발생했었지? 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공간에 따라서 기후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 시간에 따라서 계절도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2시지만 다른 나라는 또 다른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가 각각 달랐어.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우리가 뭐라고 앞에서 했었는지 좀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기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뭘까? 기후가 온대기후, 열대기후, 냉대기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이가 났잖아요. 그 기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앞에 나와 있긴 해요. 기후 차이는 지구가 뭐 하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각 지점마다 태양이 닿는 어떤 면적이나 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적도 부근에서는 태양이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적도 부근을 내리쬐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덥죠. 그런데 이제 높은 공간으로 갈수록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좀 면적이 분산이 돼서 햇빛을 덜 받아. 그래서 얘는 좀 추운 지역이 되는 것이고 적도는 이렇게 더운 지역이 되는 것이고, 그치? 그래서 기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둥근 모양 때문이에요. 지구가 둥근 모양 때문이다. 그러면 계절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는 조금 다른 이유였어. 지구가 어쨌든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공전을 하는데 공전을 할 때 지구가 이렇게 수직으로 선체로 공전하는 것이 아니고 살짝 비스듬한 채로 공전을 하죠? 그래서 얘가 23.5도의 어떤 자전축으로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에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23.5도로 이렇게 얘가 비스듬한 채로 공전을 하다 보니까 햇빛을 받는 때는 이제 좀 계절이 여름이 되는 거고 햇빛을 덜 받는 때는 계절이 겨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유가 이렇게 다르다. 계절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구가 비스듬하게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일 마지막에 배운 지문이 있었어요. 그 지문은 우리가 시간의 차이가 지구에 있는 지역마다 다르게 발생을 하잖아요. 시간의 차이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또 발생하는 것일까? 이게 가장 마지막 지문에서 본 거였거든요.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구가 뭐 하기 때문에? 지구가 돌기 때문에, 스스로 돌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 몇 페이지에 있는지 한 번만 확인을 하고 가보시면 이게 25페이지에 있어요. 저번 시간 했던 거. 그래서 각각 이유가 좀 다르니까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는 25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한 번만 중요하니까 확인해보고 갈게요. 그래서 시간의 차이 발생하는 이유,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얘가 지구상의 위치에 따라서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지금 우리가 이제 지리 파트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 요 앞부분에서는 요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이 다 달라요. 기후도 다르고 계절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주세요. 선생님이 끝날 때 또 물어볼게요. 기후의 차이, 계절의 차이, 시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물어볼 거니까 이따가 한 번만 다시 외우고 완벽하게 외우고 갑시다. 아시죠?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지금 좀 나와 있는 글이에요. 배타적 경제 수역. 좀 어려운 말이 좀 제시가 되어 있네요. 배타적 경제 수역. 좀 어려운 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뒤에 이 어휘를 좀 보고 가볼까요?
뭐 배타적이라는 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사전적인 정의가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으로 가보시면요. 여기는 한자어가 안 딸려있는 채로 봅시다. 부속. 부속은 주된 사물이나 기관에 딸려 붙은 애죠. 우리가 뭐 부속 고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무슨 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하면은 그 무슨 대학교에 딸려 있는 저기 뭐예요? 고등학교. 그치? 그래서 부속이라는 의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한되다 이런 거 다 한자어예요, 여러분들. 국한되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뭔가 범위를 한정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쵸? 한정하다 할 때 그 한자가 지금 쓰인 거네. 그 다음에 설정하다라는 거는 정하는 거야. 근데 뭔가 좀 문제나 단계, 목표, 규모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정하는 거를 설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열도. 열도라는 말은 이제 섬도자를 쓰는 건데 뭔가 열을 맞추어서 늘어져 있는 섬을 열도라 그래요. 그래서 열도라는 말도 우리가 이제 지문 읽다 보면 나올 텐데 이렇게 먼저 살펴봤고 탐사라는 말은 그래도 꽤 자주 쓰죠. 알려지지 않은 거를 샅샅이 더듬어 조사하는 것을 탐사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배타적. 우리가 오늘 배울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개념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배타적. 이 배타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자주 나올 테니까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 오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니까. 배타적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남타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배척하다. 남을 그러니까 편을 가르는 것을 배타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랑 남을 분리하는 태도를 배타적 태도라고 하거든요. 그럼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건 뭘까? 그 말에서 한번 여러분들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배타적 경제 수역. 배타적으로 뭔가 경제권을 가지는 영역이에요. 근데 수역이니까 오늘 배운 것 중에 수역이니까 이게 물이죠. 물 숫자죠. 그러니까 바다 중에서 우리나라 바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바다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겠다라고 유추를 좀 할 수 있죠? 그래서 배타적이라는 말 잘 기억해 두시고 요거는 계속 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남과 나를 정확하게 좀 구분하고 분리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존. 부존 이런 말 좀 어렵다. 천부적으로 존재하는 일. 천부적으로 존재하는 일. 그러니까 원래부터 존재했다라는 것이 이제 부존이라는 단어로 이제 나올 거예요. 너무 한자어가 어렵다, 그치? 암초는 여러분들도 많이 그쵸 들어봤죠. 물속에 있어서 안 보이는 바위나 초, 물속에 있는 풀, 산호를 얘기해요. 그래서 물속에 잠겨 있는 바위를 암초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도는 역시 섬도자를 써요. 아까 열도도 섬도자 썼었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모든 섬, 여러 섬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업은 기계 따위를 움직여서 일을 한다라는 뜻으로 우선 여기서는 쓰였어요. 뭐 조업이 다른 뜻도 있겠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푸는 시간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영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에 딸린 문제를 여러분들 4번 문제까지 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5분 정도 한번 시간을 줘볼게요. 그죠? 자,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스타트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렵지만 다 풀었나봐요? 내용 자체가 좀 헷갈리는 영역이라서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여러분이 제대로 잘 읽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락부터 살펴볼게요. 대한민국 헌법부터 시작하네요. 우리나라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은 영토에 국한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토라는 것이랑 이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는 것이 좀 분리가 되어 있는 서술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 영역이라는 것,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영역은 요게 포함된다라는 기호입니다. 영역에 영토가 포함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우리나라의 영역은 1번 영토, 2번 영해, 3번 영공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영토라는 거는 땅이야, 땅. 흙, 토. 그쵸? 땅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영역은 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도 우리나라의 영역이 있고요. 바다도 우리나라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영해는 한 나라의 영토에 인접한 바다 가운데 인접하다고 해서 뭐 마냥저냥 다 우리나라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좀 선을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이고 영공은 영토와 영해선으로부터 상공을 향해서 얘를 수직으로 이렇게 이었을 때 그 안에 들어오는 하늘이 우리나라 거야. 그래서 이 우선은 밑에 바다의 영역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바다의 영역을 먼저 정하고 그걸 딱 수직으로 이렇게 그죠? 올렸을 때의 하늘이 우리나라 것이구나.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영역이라는 것은 뭐뭐뭐 영토 그 다음에 영해, 그 다음에 영공. 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거야. 주권이라는 게 뭐야? 우리나라의 주된 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나라가 여기를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 자체를. 그래서 1번에 있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나라 영해의 범위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해서 12해리까지예요. 근데 기선이라는 것부터 측정한다는 게 여러분들 또 중요해. 왜냐면 땅으로부터 측정한다고 안 했잖아요. 기선과 땅은 다르다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우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고 뭐 요거를 조금 선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우리나라 여기가 이제 기선이라는 것이 있으면 영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12해리. 여기까지가 이제 영해 선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먼저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 기선의 종류가 두 개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기선의 종류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기선에는 통상기선하고 직선기선이 있어요. 여기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쓰이는 기선이니까 통상기선이라고 했어. 통상기선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경계선인 해안선이에요. 얘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그 경계선이에요. 근데 직선기선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선기선은 뭐래요? 직선기선은 육지로부터 가장 바깥쪽의 섬들을 연결한 직선이에요. 이게 달라. 그러니까 통상기선이든 직선기선이든 어쨌든 거기로부터 12해리까지가 우리의 영해선이 되는데 기선이 이게 정해지는 부분이 달라요. 동해안이냐 남해안이냐 서해안이냐에 따라서 통상기선이냐 직선기선이냐가 달라지거든요. 그 내용이 3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되는 영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선 통상기선이 어디에 적용된대요? 동해안. 동해안은 통상기선이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동해안은요, 여러분들 동쪽엔 섬은 저기 이제 독도 말고는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또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런 쪽도 우리가 섬이 해안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해안선으로 분류를 하기가 좋아. 그래서 여긴 통상기선으로 해요. 자, 조금 더 읽어보고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직선기선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황해안이나 주로 남해안이에요. 삼면이 바다로 돼 있어서 동해안은 대체로 단조로운데 황해안이나 남해안은 대체로 섬이 많아서 굉장히 복잡해요. 해안선이 복잡해. 그래서 이거를 따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기선의 모양을 따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기선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황해안, 남해안 또는 동해안에서도 조금 복잡한 지역은 섬이 너무 많아서 그걸 일일이 해안선을 설정하기가 너무 좀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따로 정한다는 거야. 요거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이제 해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이제 시각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지금 빨간색 선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빨강색 선이 여기 있는 것처럼 영해선이고요. 여기 이 선 있죠? 요 보라색 선 있죠? 이 보라색 선이 직선기선이에요. 요게 지금 조금 헷갈리게 지금 나와 있는데 통상기선은 요쪽 달망갑 있죠? 요 위부터 요렇게 동해 쪽인 통상기선이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나온 거야. 그림에서 안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보라색 선이 지금 뭐예요? 여기가 직선기선을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선으로부터 몇 해리? 12해리까지가 영해였죠. 그래서 이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밖에 있는 요 빨간 선이 영해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선생님이 그림 솜씨가 좀 없는데 우리나라 지도를 조금 이렇게 보고 살짝 손에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는 이쪽은 그러니까 되게 그림 되게 못 그리죠? 부끄러워. 부끄러워.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우리나라가. 파란색으로는 통상기선을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여기가 통상기선이야. 예를 들어서. 왜냐면 여긴 되게 단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랑 바다의 경계 자체가 기선이 돼요. 그런데 여기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여기는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쪽은 섬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일 먼 섬으로부터 그 섬을 이은 요 정도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직선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이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로부터 다시 빨간색 여기로부터 이제 12해리까지 여기로도 12해리까지 요런 식으로 12해리까지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영해가 되는 거죠. 영해가. 그러니까 이게 좀 나도 이렇게 보면서 되게 복잡하다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기선을 정하는 방식이 이 지역마다 달라져 버리니까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글만 봐서는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 못할 수도 있겠다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발로 그린 그림인 것 같지만 좀 그려봤어요. 이해 이제 되시겠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읽어본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한편 대한해협에는 대한해협은 혹시 어딘지 아는 친구 있어요? 우리 대한해협을 막 건넜다. 누가 대한해협을 건너서 수영을 해서 누가 갔다 막 이런 얘기 가끔 뉴스에 못 들어봤죠? 가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대한해협을 건너서 막 수영해서 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대한해협이 어디랑 어디 사이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에 요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가 그렇게 막 넓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우리가 그쪽 바다를 대한해협이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대한해협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요 12해리의 예외가 됩니다. 왜 그런지 나와 있거든요. 대한해협에는 예외적으로 직선기선에서 3해리까지만 우리나라의 영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 여기 이제 일본이 있다고 치면 여기가 이제 대한해협일 텐데 여기는 12해리가 아니고 한 3해리? 여기까지만 우리나라의 영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얘기가 또 나오네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에요. 이게 영토에 대하고 이제 영역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3해리 적용한다. 원칙적으로는 뭐였어요? 12해리. 12해리는 22.2. 외우기 되게 쉬워. 12해리 22.2. 다 2야. 자, 그래서 22.2km 12해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해협은 3해리. 3해리면은 대체적으로 그러면은 몇 킬로 정도 되는 걸까요? 3, 40이 되니까 4로 나누면은 그치? 한 5km 정도 되는 건가? 그죠? 되게 짧아. 되게 짧으네. 자, 왜 이렇게 정했냐면 일본도 대한해협에 대해서 3해리 이내의 수역을 영해로 삼습니다. 일본도 요 정도 3해리. 그럼 중간에 뭐가 남네? 그쵸? 중간에 남아요, 여기는. 자, 보시면 대한해협은 우리나라와 일본 열도 규슈 사이에 있는 해협인데요. 가장 좁은 폭이 50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일본이 영해를 3해리 정도만 정해서 대한해협에 공해를 남겨두었어요. 공해. 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권이 없는 바다예요. 대한해협 사이에는 일본과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민감한, 그죠? 그런 이제 좀 사이잖아요. 그래서 공해를 좀 남겨두었고, 공해라는 것은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는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바다를 의미합니다. 통상기선, 직선기선 얘기 나왔고, 대한해협에서의 어떤 또 예외적인 우리 이제 3L로 정하고 있는 것도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가 제목 자체가 우리나라 영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이었죠? 자,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이래요. 그러니까는 뭔가 포함이 되지 않는, 얘는 배타적은 아까 무슨 말이었어? 남을 배척하는 그런 의미였죠. 남을 배척하는 굉장히 좀 폐쇄적이고 비슷한 말로 하면 독점적인 공간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배타적이다, 폐쇄적이다, 독점적이다, 비슷한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독점하고 있는 바다, 우리가 폐쇄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최장 200캐리에 이르는 수역 중에 영해를 제외한 범위. 이런 거 되게 중요해. 영해를 제외한 범위.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기선 있었고, 기선으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가 영해였어요? 12해리까지가 영해였지. 그런데 어디서부터? 영해 기선으로부터 여기로부터 한 200캐리. 200캐리. 얘 이르는 수역 중 영해를 뭐한 범위? 제외한 범위. 여기. 그러면은 여러분들 200에서 12를 빼야 되네. 그러면은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은 대체 뭐야? 188해리. 최장. 그죠? 최장 188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해를 제외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문제에서 내가 문제 내도 이거 내겠어. 영해를 안 제외시키고 이제 문제를 딱 내버리는 거야. 그럼 애들 다 틀려. 왜냐면 영해를 제외한 거 이거 못 보거든. 그치? 영해를 제외해야지. 그래서 거기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다 라고 여러분들 여기 그쵸? 188해리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 그려놓은 거 있죠?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연안국은 이제 바다랑 뭐 섬이랑 이런 거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나라를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자원 탐사할 수 있고요. 개발할 수 있고요. 어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막 물고기도 잡고 개발도 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치? 자원 탐사, 개발, 어로와 같은 권리가 있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연안국의 경제적 주권만 인정이 된다. 그쵸?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우리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수역이 되는 거야. 따라서 타국의 선박도 배타적 경제 수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오갈 수 있어요. 오갈 수 있어요. 이것도 주의해야 돼. 여기는 우리 땅이야 라고 얘기하면 너 뭐다?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타국의 선박도 배타적 경제 수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인 주권만 인정되지 통행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아파트 단지별로 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내가 그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도 돼요. 난 통행해도 돼. 그렇지만 거기에서 내가 뭐 땅을 사고 팔거나 할 수 있진 않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주권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통행은 가능하다. 이런 것도 너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그렇죠? 통행이 가능하고 반면 영해로는 원칙적으로 타국 선박의 통행은 불가능해요. 이거는 완전 달라. 그치?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통행이 가능한데 영해는 마음대로 올 수 없어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해로는 원칙적으로는 통행이 안 됩니다. 통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영해라는 요 공간과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공간은 서로 좀 달라요.
정해지는 것들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좀 복잡한 거죠. 한국, 일본, 중국은 막 서로 좀 막 모여 있잖아요. 막 그리고 바다도 막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겹쳐요.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이 협정을 체결해서 겹치는 이 중에서 일부 수역을 어떻게 관리하기로 했어? 겹치는 부분은 공동으로 관리를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게 200캐리 안에 얘네들이 이제 막 섞여 있는 거지. 그래서 한국과 일본 양국도 어로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중간 수역은 독도 인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다에 있어요. 요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한국과 일본의 공동관리구역은 어디야? 독도 인근 바다랑 제주도 남쪽 바다예요. 그리고 한국이 중국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건 어디에 있어? 황해에 있어. 여러분들 이 글은 되게 짧은데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이 어려웠던 거예요. 글 짧으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정보가 많아. 한 줄 한 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다 정보야. 그치? 그러니까 좀 복잡하네요. 요거 문제 풀 때 아마 여러분들 확인했을 텐데 그 문제를 먼저 볼까? 요 4번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본 그 부분과 관련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거 좀 어려웠죠?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우선 4번 먼저 여기까지 읽고 4번을 조금 풀어볼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거를 한번 골라보는 건데 여러분들 우선 A, B, C, D가 뭘 의미하는지를 좀 확인을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C부터 봐볼까요? C. 우리나라 동해안 쪽이고요. 그리고 C가 어디부터? 여기부터 여기에요. C. 동해안은 이 해안선 자체가 기선이었죠. 기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죠? 기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요 시간이 그죠? 기선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요 공간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한 요 영역이 여기가 0이에요. 요 C 부분이 0이에요. 우리나라 0이에요. 우리나라 주권이 있는 0이에요. 여기가. 통상 기선,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 C가 0해. C가 지금 여긴데? 선생님 지금 빨간색 친 데 있죠? 여기가 C. 0해가 뭐였어? 자, 지금 다시 봐야 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까지가 0해. 요 공간. 그래서 여기 C, 여기 지금 선생님 빨간색으로 막 칠하는 데 있죠? 거기가 0이었어요. 그림으로 보면, 그치? 이제 확실히 딱 이해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B 부분은 왜 넓은 거야? 직선 기선은 아무래도 더 바깥쪽에 있어요. 통상 기선은 아예 그냥 땅의 요 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선 기선으로 12해리니까 이제 동해안 쪽보다 영역이 더 넓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영역이. 그치? 그 다음에 B를 볼까요? 어렵다. 자, B는 뭘까요? B는 여기서부터 여기인데요. 여기인데, 갑자기 엄청 좁아졌어, 여기서. 여기서 엄청 좁아졌다가 다시 좀 넓어졌어. 이렇게 돼 있어. 자, 파란색 구간 볼까요? 파란색 구간이 B거든요. 배타적 경제수역. 이지. 배타적 경제수역. 우리 아까 이 대한해협은 5km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여기에 이제 영해였구나, 영해. 그래서 대한해협이랑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이에 있는 거는 굉장히 좀 조그만해. 그래서 배타적 경제수역이 B 부분이고요. 아마 배타적 경제수역은 사실 A랑 D까지 맞아요. 근데 아까 이런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들. 무슨 내용이었냐면 너무 어려운데요. 한국과 일본의 공동 이지는 어디에 있어? 독도 인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다에 있다. 자,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게 어딜까? 그게 어딜까? 다른 색으로 가봐야죠. 독도 인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다. 지금 D가 같은 색깔이거든요, 지금. D 부분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국과 일본의 공동관리구역이에요. 독도 인근과 제주도 남쪽 바다수역. 그래서 여기는 D는 한일 공동수역이에요. 한국과 일본의 공동수역.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게 뿌듯할 거야. A 부분은
한국과 중국의 공동수역이에요. 한중 중간수역이에요. 공동수역이나 뭐 중간수역이나 비슷한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읽은 부분까지 좀 확실하게 몰랐어도 괜찮아요. 왜? 그림 보면 딱 됐잖아요. 그림 보면 딱 이해됐죠? 아, 조만큼 영해고 영해보다 더 크게 200캐리까지가 지금 베타적 경제수역인데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이제 일본이랑 겹치네.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간이 꽤 크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바로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국 선박의 자유로운 항해는 가능해. 통행 가능.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제3국의 어선은 허가를 받아야 조업이 가능하다. 이거는 통행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어딜까? 통행은 가능한데 우리의 권리는 있어. 경제적 권리는 있는 구간이었어요. 베타적 경제 수역. 자, 베타적 경제 수역은 여기에서 어디였냐면 B였어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B. 나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나라의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며 그 수직 상공 우리나라 허가 없이 다른 나라 비행기가 통과할 수 없어요. 이건 뭘까? 우리나라에 독점적 권리가 있어서 마음대로 통행 안 돼요. 통행이 안 돼. 베타적 경제수역은 통행이 되지만 영해는 통행이 안 되죠. 그래서 영해는 어디야? C.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답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한국, 중국 어업 체결을 통해서 겹치는 애들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이건 두 개 다네요. A랑 D. 이렇게 되겠지. 만만치 않은 문제였죠? 그러면 답은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것이어요. 지도의 B는 베타적 경제수역을 얘기하는 거 맞았고 가는 지도에서 C가 아니고 B인데 그쵸?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나는 영해에 대한 얘기고 D는 다에 해당을 하고 C는 기선으로부터 가장 짧게는 3L이죠. 대한해협. 대한해협에서는 3해리까지가 우리의 어떤 영해였으니까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되게 짧은 지문이었는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지식이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온 거 맞죠? 자, 1, 2, 3번 한번 답을 확인하고 여러분들 조금 머리 식힐 시간을 좀 드릴게요. 좀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1번부터 보시면 통상기선, 해안선을 정하는 기준 시점. 통상기선의 해안선을 정하는 기준 시점은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많이 복잡해요. 썰물 때. 우리가 바다에서 밀물, 썰물 이제 들어보셨죠. 그래서 썰물 때 물이 다 빠져나가고 단 다음에 선이 통상기선이에요. 바다에서 물이 찰 때랑 바다에서 물이 빠졌을 때랑 다르잖아요. 근데 정하는 기준 시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썰물 때예요. 그냥 요거는 이제 상식. 오늘 상식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나와 있었죠. 섬이 너무 많아서 해안선을 설정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무슨 기선? 직선기선. 우리나라 일본 사이의 대한해협에 대한 기선 적용 방식 나와 있었죠. 양측 다 3해리. 그 다음에 베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권리 나와 있었고요. 200캐리 빼기 12였죠. 어렵다. 그쵸? 권리도 나와 있었고요. 중간수역을 둔 이유 겹치니까 나와 있었죠. 그래서 1번에는 답은 1번이었습니다. 어려웠어요. 자, 2번에 혹시 여러분들 답을 몇 번 했어요? 2번에 5번. 자, 한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서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L이는 1.85km이다. 네, 22.2 나누기 12를 하면 1.85가 나왔나요?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영해선은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을 연결해서 그어진다. 자, 우선 3번. 대한해협 공해에서 폭이 가장 좁은 곳은 21헬이다. 50km가 여러분들 이것도 다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
50km가 계산을 해보면 약 27해리가 나온대요. 아까 이제 나와 있는 그 단서들로 여러분을 해보시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3해리 빼고 3해리 빼면 21해리다. 문제 너무 복잡하다. 그죠? 선생님이 낸 문제 아니에요. 갑자기 수학. 그래서 얘도 맞아요. 베타적 경제수역은 0에서는 기준으로 하면 최장 188 맞죠? 왜냐면은 아까 어떤 얘기가 나와 있었어? 12해리 뺐잖아요? 188 맞지? 5번에 뭐가 틀렸어요? 대한해협에 대해서는 기선 바깥쪽 12해리의 선으로 0의 선을 정하지 않는다. 이거 뭐가 틀렸어요? 대한해협에서는 직선 계선에서 3해리로 적용한다. 3해리로 적용하니까 12해리의 선으로 0의 선을 정하지 않는다. 맞는 말인데? 정말 죄송하게도 이게 답이 잘못 나왔어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다시 풀어보니까 이거 선생님이 낸 문제는 아닌데 선생님 다시 풀어보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이번에 답이 이게 틀렸어요. 0에서는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을 연결한 플러스 12해리예요. 그래요? 네. 0에선 아까 이렇게 했잖아. 여기. 그러니까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0에선이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는데 이게 답이 5번으로 잘못 나왔더라고요. 정말 미안합니다.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답은 2번입니다. 미안합니다. 얘가 이제 12해리까지가 이제 0의 선이기 때문에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렇게 봤잖아요. 12해리. 여기가 0의 선. 여기가 기선. 그러니까 연결해서 그어진 선이 아니지. 맞죠? 자, 2번에서 2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 넘어갈게요. 아, 또 법이야. 아까 이제 막 3조 나왔는데 이번 2조 나왔어.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베타적 경제 수역이고요. 3번은 우선 1번부터 보시면 베타적 경제 수역. 기선으로부터 어디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에서 기억, 황해의 경우 최외곽을 연결한 직선 기선입니다. 그러니까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대한민국의 영해. 자, 얘는 니은이니까 여기는 200캐리 맞죠? 그치? 기선, 얘는 200캐리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디귿, 대한민국의 영해. 대한해협은 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 맞죠? 자, 베타적 경제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최장 188 맞죠? 영해를 제외를 시켜야 되니까 맞죠? 자, 이 조항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해에 러시아 아니죠? 동해에는 누구랑? 일본. 일본과 중간수역. 어디서 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할 수 있었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요 색깔이었나요? 여기가 동해에 이제 우리의 중간수역은 한일 공동수역이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는 중간으로 뭐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